안녕하세요, 쉐리입니다. 모두가 선즈 수입을 예상했었고 선즈를 많이 응원했었고 벅스가 결승에 올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야니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었어요. 기대도 별로 안 했고 그냥 뭐 7피트 키에 그냥 덩크하는 선수 아무나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는 하든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었는데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특히 결승에서 보여준 모습은 색다르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발 얘기를 하자면은 줌 프릭 3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충성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징크스가 있는 걸까요? 줌 프릭 2 정말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신발인데 그걸 참 잘 신고 뛰어다니는 결승에서도 아직도 그걸 신고 있고 야니스가 뭐 좀 힘들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뭐 그리스에서 관광객들 상대로 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잡동사니 파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뭐 간간히 뭐 알바해서 먹고 살고 그렇겠다는 학생 때도 힘들게 지냈고 형제 중에 하나 친척 중에 한 명이 뭐 선수로 가끔씩 뛸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발 협찬 받으면은 그때 코비 4가 있었는데 그거 자기 달라고 이렇게 빌고 빌고 부려가지고 받은 그 코비 4를 되게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하네요. 올해 열심히 신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신발을 잘 못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이러니하게 상대방의 지금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즈에서 데빈 부커가 코비 4 프로트로를 열심히 신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다음은 누구냐 이제 르브론 커리어인데 약간 둘이서 뭐 공동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리그의 얼굴. 또 색다른 면에서 이제 리그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야니스가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승의 결과를 떠나서 너무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리고 5차전에서 되게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르브론이 킹이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근데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등에다가 너 chosen one 선택받은 자 아니 뭐 킹 제임스 그런 거다 온몸에 문신색이고 뭐 자기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던 기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도 뭐 야니스는 그런 건방진 얘기나 약간 최민수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지내다가 주변에서 오히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네이션은 왕관을 누가 씌워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거 왕관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이번 파이널스가 야니스의 코로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거스를 굳힐 수 있는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이 마지막 파이널스가 아닐 거란 거죠. 아직 젊고 음, 혼자서 좀 부족한 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팀의 부족한 면을 여러 가지로 좀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팀메이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 2번, 3번 옵션들이 너무 거지 같다거나 아니면 부족했다거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유투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루카 돈치치나 벤 시먼스 등 슈퍼스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와가지고는 뭐 우리 플레이오프 폴 조지도 자유투를 막 많이 놓치고 그랬어가지고 엉망이었는데 오히려 야니스가 자유투를 상당히 못 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중에서 잘 풀린 경기에서는 60% 넘는 자유투 성공률로 보여줬으니까 그거 또한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앞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점 같은 것도 최근에 쏘기 시작했는데 오픈될 때 과감히 던지는데 이제 난사하지 않는 쪽으로 잘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오픈되다고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자회견 때 안타깝게도 크리스 폴은 아직도 좀 어린애 같은 유치한 면이 있어요. 막 기자들한테 짜증 내고 뭐 너 이 일 며칠 동안 얼마나 이 일했는데 나한테 이딴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16차 베테랑이 하지만 야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고 여유롭고 부드럽게 그리고 밝고 명랑하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좌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화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스퍼스에서 뭐 팀 덩컨이나 이런 선수들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덩컨은 워낙에 재미가 없는 선수라서 좀 예의가 바르다기보다 재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리스크는 늘 존재하죠.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벅스가 이번 시즌에 리스크를 많이 했고 야니스도 리스크를 많이 했죠. 도박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주 할리데이 하나 사인하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한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 주 홀리데이는 이제 뭐 30살이 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년을 바라보는 부상이 많은 올스타급은 살짝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된데 그 선수 한 명이 와서 뭐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수비 영포가 그런 걸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야니스도 이제 재계약할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은 뭐 1년만 계약해서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보자 하고서는 다른 데로 갈 맛보기, 재기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했어요. 5년 굵직하게 계약을 해버렸고 만약에 그때 벅스에서도 만약에 야니스가 계약을 안 한다면은 벅스는 이제 야니스한테 필요한 게 주루 홀리데이라고 생각하고 탈탈 털어가지고 팀에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면 이제 주루 홀리데이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해야 되는데 누가 오겠냐고요. 벅스 밀워키는 아주 스몰 마켓이어가지고 LA나 뭐 뉴욕 같은 그런 글래머러스한 화려한 팀들이랑 연고지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리스크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5차전 막판에 주얼리레가 데빈 부커 공을 스틸해가지고 이게 시간만 끌거나 아니면은 주얼리레도 거의 80% 78% 정도 되는 자유투 성공률인데 자기가 그냥 파울 당하고 자유투를 쏘면 될 텐데 달렸어요. 달렸고 앞에 야니스가 달려가고 있고 자기한테 던져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대요. 그러면은 안 주는 게 리스크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야니스가 달렸고 공을 원했고 엘리옵을 던져줬고 크리스 폴이 같이 달리고 파울하려고 작정하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리스크였을 수도 있죠. 만약에 야니스를 파울했으면 자유투 2개 다 놓칠 가능성이 꽤 높고 그러면은 선지가 역전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포에틱한 시적으로 완벽한 만약에 이 시리즈를 이긴다면은 정말 적절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하나 연출한 건데 근데 반대로 보면 이건 리스크가 아닌 거죠. 믿음인 거죠. 서로가 믿음이었던 거죠. 서로의 믿음에 대해 보답하는 중이고 그 믿음의 이제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벅스는 야니스에게 믿음을, 야니스는 벅스에게 믿음을, 주루 홀리데이는 이 팀과 이 선수에게, 이 프랜차이즈에게 믿음에 대해 보답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 폴이랑 데빈 부커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치게 하고 흔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20대 고득점 효율성을 보여주기까지 한 주루 홀리데이니까 게임 5에서 어떻게 보면 주루 홀리데이가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엘리웁 패스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해서 더 아이러니를 한다고 할까? 아이러니라기보다 좀 포에틱, 좀 시기적절한 장면이 르브론 제임스가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객석에 있어서 르 GM님 와가지고 이제 뭐 오디션 심사위원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크리스 폴을 응원하러 온 거죠. 르브론 제임스는 친구니까, 바나나 보트 친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코트에서 마지막에 그 벅스의 신뢰도를 과시하는 장면에서 주루 홀리데이가 장거리 엘리웁 패스를 주고 그 공이 가서 야니스가 엘리웁 덩크를 하고 크리스 폴이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은 플레이로 야니스를 뒤늦게 이렇게 덮치려고 하다가 그냥 엔드원 돼버리는 그 상황에 르브론 제임스가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큰 프레임으로 잡히면은 킹 제임스가 잡힌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가 관전자로 거기 껴있고 뭔가 의도치 않은 바톤 터치처럼 되어버린 걸 수도 있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충분히 야니스는 리그 탑 5는 아니면 얼굴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바톤 터치 의도치 않은 바톤 터치라기보다 바톤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마이애미 히트에서 르브론이 어느 정도 되게 완성형, 마치 뭐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셀이나 뭐 프리자처럼 완성형으로 진화한 것처럼 모습이 보였을 때가 뭐 이런저런 말 실수도 많이 했고 좀 삐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마리오 찰머스가 다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막 난리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럴 때 르브론이 진짜 멋있는 모습 보였죠. 그렇게 할 때 입이 딱 보였어요. 정확히 하는 말이 not yet, 아직 아니라고. 마지막 타임이 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그거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 르브론 제임스는 정말 르브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역전할 때 정말 그 6차전, 7차전에서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뭔가 쫓기면서 그 샌앤토니아 상대로 완전히 허겁지겁 쫓기면서 이제 거의 뭐 변을 샀다고 기저귀를 적셨다고 볼 수 있는 되게 추한 모습 보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180도 다른 골스를 상대로 역전할 때 불가능한 상대라고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정말 차분히 체스 두듯이 수싸움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는 것 같았어요. 뭐 딱 봤을 때 상대 수비가 뭐 장거리를 경기할 것 같으면 다른 거라고, 뭐 돌파를 경기할 것 같으면 장거리를 완벽하게 꽂아주고, 그리고 모든 걸 계산해서 상대방을 한두 수 먼저 앞서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패스는 르브론이 늘 잘했지만 약간 좀 킥아웃 패스나 아니면 릅탄 돌리기가 아닌 정말 침착하게 경기 조립을 컴퓨터처럼 했었죠. 그래서 정말 멋있었고, 게다가 또 체이스 다운 블락까지 했었고, 자신보다 잘하는 팀메이트를 뚜렷하게 인정하고 카이리가 결승골을 넣게 세팅하고 양보의 거리를 이만큼 두고 양보를 했던 그 모습도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자기가 무서워서 공을 뜨거운 감자, 공이 뜨거워서 던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하고 믿고 움직인 거니까요. 지금의 야니스가 그 모습에 상당히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시즌 아웃, 게다가 여기선 또 시즌 아웃일 것 같아 보이는 무릎이 반대로 꺾이는 부상이 있었는데도 미친 야생마처럼 활약하고 지배력을 보여주면서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었고, 체이스 다운 블럭이 있었나, 뭐 에이튼 블럭하는 그 모습도 멋있었고, 에이튼이 갑자기 그때부터 좀 깨갱하기 시작한 것 같았고, 야니스의 장점은 그 단거리 투 스텝 돌파 같은 거를 무리해가지고 탑 오브 더 키 3.9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5차전에서는 남발하지 않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할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게 보여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0실책이었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뭐 6개 정도 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기 슛 비거리를 잘 가늠하고 효율성 있게 낯설지만 먹히는 미드슛 공격도 틈틈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멋있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지 결승이라는 단계에서 그렇게 차근차근 뭔가 실험 정신과 도박 정신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하는 거죠. 팀메이트를 신뢰하니까 그걸 던질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건 그 야니스와 벅스의 첫 결승인데 이 정도로 2대 0으로 뒤진 상태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야금야금 3대 2까지 올라온 거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다면 앞으로 이 팀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뭐 전력을 보강하거나 아니면은 이 팀의 같이 반지 원정대가 되고 싶어서 오는 선수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미래는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드루 홀리데이도 그 수비적인 면에서는 정말 7차전 마지막 순간에 2016년에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3인자 쩌리의 서름을 겪던 케빈 러브가 마지막 몇 초에 모든 최강 가드 수비수들을 앵클 브레이킹 떡 먹듯이 하는 밥 먹듯이 하는 커리를 상대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진짜 거기 막 수명을 갉아먹는 듯이 그 혼신을 다해서 그 막는 모습이 멋있었는데 그런 모습의 줄 홀리데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인텐시티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인텐시티로 길게 쭉 경기를 운영하고 뛰고 있는 걸 보면은 크리스포 데빈 부커 선즈의 부상이 정말 멋있긴 했었지만 그 다치는 부상 말고 떠오르는 라이즈 부상이 멋있긴 했지만 이제는 진짜 뭐 벅스를 별로 응원하지 않고 응원하고 싶지 않았던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벅스 팬들은 정말 지금 아주 즐거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야니스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고 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앞으로 남은 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6차전과 그리고 선제 반란이 있을 수 있다면 컴백이 있을 수 있다면은 7차전 한 경기로 이제 결정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정말 야니스는 더 좋은 신발을 나이키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